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사람들은 2년 뒤에 올 변화는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뒤에 올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시청자 여러분, 2년 후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40대의 2년 후와 50대의 2년 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0대는 승진이 더 큰 관심사일 수 있지만 50대는 은퇴 준비가 더 현실적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의 4050 세대는 10년 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나이만 늘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은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당당하고 슬기롭게 돌파하는 사람과 생명줄과 같은 은퇴 주종관을 놓치고 은퇴 블랙홀에 휩쓸려서 속절없이 부서지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마주하게 될 10년 후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른 걸 실감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흐름과 변화,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생각의 차이가 행복한 노후와 버거운 노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11가지 핵심 미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후의 소득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권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을 활용해서 은퇴 후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이죠.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설계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고정소득을 발생시킬 것인지 묻는 일이 적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소득을 말씀하시더군요. 왜냐하면 희망하는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돌아오는 답변이 궁색했으니까요. 막연한 생각은 그저 막연한 기대로 끝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통해서 은퇴 후의 소득을 만들 것인지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 지출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소득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뒷면은 지출에 해당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퇴 후 지출 항목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져갈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그 중에서도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지출은 단연코 병원에 가져갈 돈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출액에 비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질병이 언제, 어느 때, 얼마의 기간 동안 나를 괴롭힐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병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폐렴, 그리고 치매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질병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5가지 질병은 발병 확률도 높고 무엇보다 한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핵심 주범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잃지 말 것은 의료비엔 세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없는 노년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직이 아니라 업이 되는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9년 미래에셋 은퇴 라이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 5명 중 4명은 퇴직 후에 재취업을 했는데요. 재취업 횟수를 보면 1회는 49%, 2회가 26.9%, 3회는 14.4%, 4회까지 재취업을 한 비율이 9.6%라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구직기간은 5.1개월이 소요되고 평균적으로 재직한 기간은 18.5개월로 2년이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씩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은퇴 후에 구직에 얽매이지 않는 평생의 업이 필요합니다.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은퇴 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취미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거나 돈이 들어가도 괴롭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은퇴 후에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취미활동입니다. 제 경우는 글쓰기 취미를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글쓰기를 배우지 않았지만 몇 군데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글 쓰는 동안만큼은 세상 걱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다섯 번째는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기 개발입니다. 은퇴 전에는 업무에 치여서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래야겠습니까? 저는 글쓰기와 영상 작업으로 돌파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발전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내 안의 내가 요구하는 지적인 욕망, 행동적 욕구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인생 흔적을 만들기 때문이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뇌가 녹슬지 않게, 감성이 메마르지 않게, 무엇보다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개발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단한 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버거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형적 성격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사회활동을 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면 관계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향수가 묻어있는 남성 합창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매주 모여서 연습하고 또 해마다 연주회를 갖는 후배들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선배 노릇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활동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물론 봉사활동이면 더 좋겠죠. 일곱 번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관리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건강 및 식단관리인 것 같습니다. 의사생활을 하다가 의학 전문 기자로 변신했던 김철중 씨는 그의 책 내망현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몸의 한 짓을 생각하면 천당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걸 알면서도 짜게 먹고 음주, 흡연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절연절주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 끊어놓고 작심삼일이 태반이죠. 수시로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노력하지만 먹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저울 앞에서 좌절하는 일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 들이기가 쉽진 않지만 이것도 못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타협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은 전철역까지 환승 대신 걷기를 선택했고 점심에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남는 시간 40분을 잠실역 주변이나 석촌호수를 걷는 것으로 모자란 운동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운동부터 하나씩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는 은퇴 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가사 업무 역할 분담입니다. 가사 분담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사 일이라는 게 아내의 입장에서는 매일 하던 일이지만 남편에겐 새롭게 추가된 일이니까요. 익숙함이 떠나고 새로움이 들어오면 마찰이 생긴다고 하죠. 남편에게 회사 일은 익숙한 일이지만 가사 일은 새로운 일일 겁니다. 반대로 아내의 가사 일은 익숙한 일이지만 남편이 대신하는 가사 업무를 지켜보는 건 새로운 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가사 일은 아내의 손이 한 번 더 가야 할 만큼 성에 차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표시하면 마찰이 일어나는 만큼 서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가사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홉 번째,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젊었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던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은퇴하고 나면 인연의 끈이 맺어진 사람들 중 다수가 떨어져 나가는 판인데 지역사회에서 맺은 인연까지 잃어버릴 순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살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할 것 중 하나는 귀농, 귀촌, 귀어입니다. 생각보다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10번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보아야 할 음식,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장소 등과 같은 화두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험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 100년 동안 반드시 해봐야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우리나라 해안선을 돌아보는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내와 함께 가는 거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선을 따라 돌면서 거기서 느낀 점을 글로, 영상으로, 강의로 세상과 공유하는 일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노후 계획표를 세우는 일이죠.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 3등분론을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길을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하지 않고 길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방랑자 또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같으면 집시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 모두 캠핑카에서 먹고 자며 여행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한편으론 부럽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삶이겠죠.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살진 않을 거예요. 우편물도 받아야 하고 학연, 혈연, 지연 관리도 해야 하는 일상이 있는 만큼 무작정 발길 닿는 인생은 아니겠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집시 인생도 목적이 없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시 인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40년 인생 여정을 위한 계획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밀하진 않아도 구분값이 정해진 계획표를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11가지 핵심 미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